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은 미국 ETF를 대표하는 ETF 중 하나인 SPY ETF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SPY는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에 유명한 ETF죠. 하지만 이 ETF에 엄청난 단점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단점을 알게 되시면은 이제부터 SPY 투자를 하지 않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런 분들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먼저 SPY ETF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SPY는 아니지만 S&P 500 투자를 준비하시려는 분들,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자이신 분들도 오늘의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 상장된 ETF는 대략 3,100개 이상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SPY는 자산 규모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자산 규모는 삼성전자보다 무려 100조 원이나 더 높은 약 530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졌어요.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 ETF의 인기가 많다는 건데,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SPY 투자를 하지 않게 되실 거고, 왜냐하면은 SPY에는 엄청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SPY의 비밀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Y ETF를 100% 대체할 수 있는 ETF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간략하게 SPY ETF가 어떤 건지 짧게 살펴보면은 자산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미국의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이고 자산 규모는 원화로 약 530조 원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운용보수는 0.09%이고 상장일은 1993년도로 미국 ETF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상장이 된 ETF입니다. 추정지수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데 S&P 500 지수는 미국의 전체 시장에서 대략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P 500 지수는 미국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PY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그 자체에다가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은 구글이죠. 테슬라, 메타 플랫폼즈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렇게 미국에 대표하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SPY는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ETF에도 엄청난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요, SPY의 펀드명을 살펴보면 가장 뒤에 트러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SPY의 단점은 이 트러스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러스트라고 적혀 있는 ETF들은 운용보수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PY를 제외한 미국의 S&P 5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두 개가 더 있는데 IVV하고 VOO ETF예요. 두 ETF는 SPY하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운용보수예요. SPY 같은 경우에는 운용보수가 0.09%인데 IVV하고 VOO 같은 경우에는 운용보수가 0.03%로 매우 저렴합니다. 운용보수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SPY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수를 높여놓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러스트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럼 트러스트가 무엇이냐면은 ETF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 신탁형으로 Unit Investment Trust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을 짧게 해서 UIT라고 부르고 ETF 이름에 트러스트라고 붙어있는 것은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형 ETF인데 이건 오픈엔드 펀드라고 부릅니다. 두 ETF는 차이점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증권 대출의 여부입니다. 증권 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권을 대출해주는 건데 ETF에서 증권 대출이라고 하면은 주식을 대출해주는 것을 뜻해요. 대표적으로 주식을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행위가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는 행위인데 이런 공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식을 매입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매입한 주식들을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된 주식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그만큼의 수수료를 받겠죠. 하지만 단위 신탁형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식을 대출해줘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개방형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을 대출해줘서 ETF 운용 수익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Y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신탁형으로 만든 ETF여가지고 증권 대출이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가 없어서 운용보수가 높게 측정이 되는 특징이 있고, IVV나 VO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ETF이기 때문에 증권 대출이 가능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수익을 얻어 운용보수를 낮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패시브 ETF의 평균 운용보수는 0.18%입니다. 이에 비하면 SPY의 운용보수도 매우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똑같은 ETF들이 더 저렴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SPY보다는 다른 ETF를 선택하는 게 ETF 투자자한테는 더욱 유리한 포지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만기예요. 원래 ETF는요,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위 신탁 ETF의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해요. 실제로 제가 SPY의 투자 설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2118년 1월 22일 날에 SPY ETF가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100년도 더 넘게 남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기가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SPY 외에도 트러스트라고 적혀있는 ETF에는 대표적으로 QQQ하고 DIA ETF가 있습니다. QQQ는 2124년에 만기이고 DIA는 2123년이 만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우리한테는 단점은 아니지만 SPY 투자를 한다면 만기가 존재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SPY ETF의 최대 단점은 운용보수가 비싸고 만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점을 없애고 S&P 500에 안정적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SPY가 아닌 IVV, VOO ETF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ETF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운용보수가 0.03%이고 그리고 개방형 ETF이기 때문에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 두 가지 ETF에도 가장 큰 단점이 존재한다면 바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한 주를 살 때 대략 5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투자예요. 그러면은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ETF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인데 해당 ETF의 주가는 14,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산 규모도 1조 9천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똑같이 S&P 500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운용보수가 0.07%로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국내 ETF를 볼 때는 총보수 외에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은 대략 0.173%의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차라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가 떨어집니다. 공제되는 금액 없이 무조건 벌어들인 금액에서 15.4%의 세금이 떨어져요.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은 그중에서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도 SPY를 대체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100% 대체할 수 있는 ETF를 알려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려드릴 ETF는요, 운영보수가 0.03%이고 주가도 6만 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도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ETF는 바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PLG라는 ETF입니다. SPLG ETF는 SPY를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ETF이고 자산 규모도 180억 달러로 원화로 약 23조 4천억 원의 우량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보수도 0.03%이고 상장일도 2005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이 된 ETF이고 추정지수도 S&P 500 지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SPY하고 똑같은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SPY가 자산 규모가 더 크기는 하지만 SPLG의 자산 규모도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보수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SPY 투자보다는 SPLG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주가도 대략 6만 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한테도 매우 유리한 ETF예요. 그리고 세금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체 금액에 대한 비과세는 아니고 1년 동안 해외 전체 주식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SPLG로 1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보다 차라리 SPLG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SPY하고 SPLG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파란 색깔 그래프가 SPY ETF이고 빨간 색깔 그래프가 SPLG ETF인데 보시면은 아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ETF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SPLG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운용보수가 더욱더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ETF 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PY보다는 SPLG ETF가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되는 ETF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SPY 투자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